시어머니가 제게 알려준 자계암 열쇠의 존재는 제가 이 집에서 30년간 겪은 모든 수모와 고립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이 가문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파괴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우 씨의 눈치나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갇힌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열쇠는 내 손에 들어와야 해. 그 열쇠가 바로 나를 짓누르던 이 집의 모든 무게를 벗겨낼 수 있는 나의 자격증이야. 다음 날 현우 씨가 출근하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외출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화장대에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때 묻은 손수건 아래 작고 낡은 황동 열쇠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게 낯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열쇠를 숨긴 채 며느리처럼 평범하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설거지 도중에도 손자 옷을 개는 중에도 자꾸만 거실 구석에 놓인 자개암으로 향했습니다. 겉은 검은색 바탕에 화려한 나전 칠기가 덧대어져 있었지만 그 견고함 아래에 시아버지의 외도와 두 아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예정보다 일찍 퇴근하여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힐끔 보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인 씨가 이상합니다. 제가 최정혁과 만나는 걸 막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 결심한 듯 불안합니다. 그 아이는 평생을 이 집에서 갇혀 살았지. 이제 와서 잠시 숨통이라도 트려는 걸 내가 막아서야 되겠느냐. 어머니, 제게 중요한 건 가문과 회사의 안정입니다. 그 여자가 과거에 연연하는 건 제게 협박거리가 될 뿐입니다. 방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제 귀에는 현우 씨가 나를 아내가 아닌 협박거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박혔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젠 확실해졌어. 나는 이 남자에게 아내가 아니야. 그저 가문의 비밀을 묻어둘 시멘트였을 뿐이야. 그래, 내가 먼저 무너뜨릴 거야.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자계암 열쇠를 품에 깊숙이 감추고 정혁 씨에게 연락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이미 제 휴대폰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낡은 친정 엄마의 편지지였습니다. 며칠 후 현우 씨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저는 드디어 자계암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지만 굳게 닫힌 그 암은 저에게 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열쇠를 넣고 조심스럽게 돌리자 30년간의 세월을 담은 듯한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함이 열렸습니다. 함 속에는 정혁 씨가 말했던 시아버지의 서류 몇 장과 함께 뜻밖에도 제가 젊은 시절 정혁 씨에게 썼다가 붙이지 못하고 태워버렸다고 생각했던 연애 편지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태워버린 편지가 왜 여기에? 편지 뭉치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작은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붉은 펜으로 정혁 씨의 이름과 함께 그의 현재 연락처, 그리고 그 옆에 증여 문서, 유언장 원본 보관처 법률사무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모든 비밀의 핵심인 유언장의 보관처를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걸 보라고 열쇠를 주셨단 말이지. 자계암에서 나온 증거들은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우 씨가 돌아오기 전에 저는 진실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손주를 잠시 맡긴 후 즉시 정혁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현우 씨가 감시하지 못할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정혁 씨, 나 정인이야. 나 자계암에서 어머님이 남기신 단서를 찾았어. 유언장 원본 보관처가 적힌 메모를 봤어.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찾아야 해. 정인아, 드디어. 내가 내일 그 법률사무소로 갈게. 하지만 현우 형이 알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정혁 씨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저는 이미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짜 평화를 위해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실을 찾아내 이 가문을 뒤흔들 서정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결심을 다졌습니다. 자계암 속에서 발견한 낡은 연애편지 뭉치와 시어머니의 수첩은 제게 며느리가 아닌 여자 서정인으로서의 삶과 가문의 진실을 맞바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현우 씨와의 정면 대결이 임박했습니다.
현우 씨가 없는 집은 마치 텅 빈 무덤 같았습니다. 고요했지만 공기 속에는 짓누르는 침묵과 비밀의 무게가 가득했습니다. 자기함에서 꺼낸 열쇠와 메모를 보며 저는 현우 씨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주방을 서성이는 제게 뜻밖의 위로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인데 왜 이토록 서성이며 불안해해야 하는가? 내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데. 며느리인 지은이가 손주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더니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 씨와 저 사이의 냉랭한 기류를 모두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과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속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속없는 소리 아니란다. 내 눈에도 보이니 우리가. 나는 내 아버님께 평생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구나. 제가 보기엔 아버님은 어머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내이자 며느리셨는데 왜 아버님의 기준으로만 사셔야 하나요? 지은이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관통했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와 현우 씨의 잣대에 맞춰 착한 며느리로 살아온 저에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해방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존중받아야 할 여성 서정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엄마의 고통을 외면하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나를 이해해주다니. 그래, 나는 남은 삶을 나의 서정인으로 살아야 해. 며느리의 지지 덕분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잠시 외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묻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뢰가 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혁 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재확인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난번처럼 첫눈이 내렸던 그 카페였습니다. 저는 비장한 심정으로 자개함에서 꺼낸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혁 씨는 이미 와서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수첩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이걸 어떻게 어머니께서 형수님께 주신 건가요? 시어머니께서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수첩에 유원장 원본 보관처가 적혀 있어요. 법률사무소. 드디어 이게 바로 현우 형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의 핵심이군요. 아버지의 정당한 유산이자 내 존재를 증명할 증거입니다. 저는 유산의 크기보다는 그 유산이 현우 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침묵했다는 배신감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막상 남편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혁 씨, 그 유산이 정말 현우 씨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됩니까? 가문의 명성과 현우 씨의 상속권까지 잃게 될 수 있나요? 정녕 눈을 피하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유산을 남긴 이유는 현우 형이 아니라 저를 진짜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우 형은 이 사실이 밝혀지면 평생 지켜온 가문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정혁 씨는 내일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게 즉시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혁 씨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우 씨를 향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정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인아, 나는 내가 이 모든 혼란을 겪는 걸 원치 않았어. 그저 내가 진실을 알고 너를 짓누르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정혁 씨. 이제 저는 제 삶의 진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혁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현우 씨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내일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경고가 현우 씨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오히려 현우 씨를 격노하게 만들고